결국 표대결.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여 특별감찰관 의총 열기로 친윤 친한 표대결 가나. 네. 보통 의원총회를 열어서 뭐 찬 몇 표, 뭐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 이렇게 따지진 않아요. 보통 박수로 추인하고 말곤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이 박수로 추인이 될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표대결로 가면 지금 현재 친한, 친윤이 몇 명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이건 어제 나온 이제 기사 중에 일부 저희가 좀 갖고 왔습니다. 어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계파 분포 이 뭐 하루 만에 바뀌진 않았으니까요. 보겠습니다. 108명 중에 친한계는 21명, 그리고 친윤계는 25명, 그리고 중립지대가 62명이다. 라고 일단 동아일보는 분석을 했습니다. 친한, 친윤이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친한, 친윤 다 합쳐봐야 중립지대가 안 되죠. 네. 사실 이 친한계가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의총 표결로 가면 특별감찰관 이거 계속 힘받아서 추진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사실 첫 번째 친한계 모임 이후에 박정원 의원이 친한계 이 정도는 될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22명이 다음번 모일 때는 한 명씩 더 데리고 와서 50명 만들자 막 이러는. 아니,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자 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지. 50명까지도 새가 부를 수 있다고 저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모임 때 23명 모였었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한 명씩만 다음에 더 데리고 오면 다음에 50명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신지호 부총장님. 네. 자꾸 여쭤보게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친한계는 얼만큼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건 모르죠. 의원들 마음 잘 모릅니다. 근데 밥자리에 나온 분들이 한 20여 명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밥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요. 저거를 토론하다 보면 우리 당의 앞길에 과연 어떤 선택이 좀 더 바람직한 것인가. 국회의원들이요. 그 정도 판단 능력은 다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 중심으로 얘기해야지 뭐 밥자리에 몇 명 모였는가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뭐 굳이 뭐 개파 친한이 아니더라도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친한이 아니어도 의원들이 아마 대다수 동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개파로 친한, 친윤 몇 표라고 볼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창렬 교수님, 제3자 입장으로 보시기엔 표대결로 가면 특별감찰관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그건 예측하기 어렵죠. 여기 지금 우리 친한의 대표인 이 신지효 부총장은 잘 모르겠다는데 제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볼 때 말이죠. 여권이 살려면 특별감찰관 통과시켜야 됩니다. 일단 그 추천도 야당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 3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내정하고 총무를 거쳐야 되는 건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당이 지금 굉장히 여권 자체가 그야말로 공멸의 위기라고 아까 김재원 최고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의 진단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왔는데 전 특별감찰관이 이게 사실은 현재 여권이 닥친 위기를 해소하는 그런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나마 이거라도 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여권이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도가 20%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지금 거의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는 거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이 특별감찰관 얘기잖아요.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근데 이거조차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부결시킨다. 친하 친윤의 표대결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게 네. 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여당 안 쳐다볼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이 지금 김 여사 문제를 모든 걸 해결하는 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라도 해야 그래야 대통령과 대통령의 무슨 친척 사촌이네 이런 것들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 기제, 메커니즘이. 네. 이걸 만약에 표결에 아예 안 들어가 몰라도 표결에 들어간 다음에 부결됐다. 그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 여당 자체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도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이고 당내 모두가 지는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표대를 가서 지면 말이죠. 이걸 그래서 이겨야지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전 그 정도의 판단을 국민의 의원들이 한다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표대결로 가면 저는 친한이라기보다도 특별감찰관 일단 도입하는데 우리가 추진해 보자라는 쪽으로 실리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친한 이어서 내가 찬성이고 나는 뭐 친한이 아니니까 X 반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감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아마도 생길 거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상 아까 뭐 밥자리에 뭐 온 사람이 뭐 20몇 명인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적인 친한, 공개 친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한 갈등에도 22명 공개 친한, 당내 중진 설득이 새 확장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밥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얼굴 이름 다 알려주고 나 친한으로 알려줘도 돼요? 라고 그걸 감수하고 오는 사람들인 건데 그밖에 더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살짝 괄호치고 내포가 돼 있죠. 근데 관건은 뭐냐? 당내 중진 설득이다. 왜? 여길 좀 보겠습니다.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22명, 서울시민 지금 22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초선이 상당수고요. 3선인과 재선이 여기, 그리고 뭐 그 이상, 네. 그 이상 뭐 6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안상훈, 최보훈, 뭐 대부분 초선입니다. 대부분 초선 친한계 의원이라고 실명을 내 얼굴을 공개하고서 하는 공개 친한 중에 초선이 대부분인데 중진이 없더라. 중진이 얼마나 친한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라는 얘기인 건데 또 이런 포인트에 홍준표 시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느냐. 공천해준다고 초재선 국회의원이 됐으면 보답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르는 초짜 밑에서 설치는 다선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 근데 이 얘기를 윤영걸 대표님 사실 뭐 그러니까 중진들 한동훈 대표 밑에서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근데 육선인 뭐 조경태 의원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진들이 뭔가 수근수근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서 사전포석으로 얘기를 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 지금 중진들의 얼굴이 너무 보이질 않는다. 네, 중진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과거에 그 보수에서는 허주 김윤환 의원이라든지 그 야당에서는 그 김상현, 훈홍 김상현 네. 의원 같이 포용, 대화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중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한 갈등이 거의 김건희 내전이 됐잖아요. 이거 표결로 가면은 저는 양쪽 다 대통령도 큰 타격이고 네. 한동훈 대표도 어떤 결과가 나도 큰 타격을 받아요. 한동훈 대표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보수가 분열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인데 표결로 가면 누구 하나인가는 지거든요. 지는 순간 저는 거의 분당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은 또 탈당하고 탄핵으로 가고 한동훈 만약에 대표가 진다면은 네.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필요한 게 좀 시간을 21일 날 그 단독 대담했는데 사담에. 대통령하고 네. 지금 나흘밖에 안 지났거든요. 너무 좀 급하게 서두른다. 지금 감정이 좀 격앙돼 있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물밑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좀 더 역할을 눈치 보지 말고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나부터 좀 바꿔야겠다. 나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정치인이 좀 해야지.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사회과학이 아니라 정신분석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도대체 정치인들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뭔가 좀 대화에 좀 물꼬를 좀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특히 중진 의원들이 너무 중요하다. 표결로 가는 순간 저는 당은 그 분당 국면으로 거침없이 이 회오리 바람으로 소용돌이로 빠져들 거다. 그래서 막부에서 대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뭐 좋은 말씀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변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당에다가 지금 친한이니 친윤이니 말이죠.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봐도 이거 표결로 갈 일이 아닙니다. 이 다수결이라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원래 도저히 합의를 모색하다 안 될 때 하는 게 표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는. 그러나 뭐
그 전제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좀 줘야 돼요. 지난번 21일 나흘 전 회동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 포맷도 그렇고 말이죠. 탁자도 그렇고 저는 뭐 사실 깜짝 놀랐어요. 탁자에서 이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회동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는데 네.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셔가지고 뭐 특검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 세 번째 발의했잖아요. 민주당이 네. 대통령께서 제2요건 만약 행사한다면은 재표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특별감찰관 이것도 도입 안 한 말이죠. 오히려 더 저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근데 특별감찰관에도 하면 여당의 의원들이 그 거부권에 그 힘을 실어줄 명분이라도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사인은 대단히 나쁜 거다, 뭐 온 세상이 다 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당신 좀 알아서 하시라고 좀 바뀌어야죠. 대통령 최고 권력을 가진 분이 포용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 다 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 견해로 이거 다 이렇게 하면 다 공멸이에요, 완전히. 보수는 정말 공멸입니다. 지금 공멸을 지금 친윤 인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멸할 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로 대통령께 인식도 바뀌고 친윤의 인식들도 바뀌어야지 친윤 몇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저분들이 보수를 아끼는 분들인가라는 의구심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사실 처음에 이 윤영걸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신조 부총장께서 뭔가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좀 부릉부릉 하시다가 최창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잠시 또 잦아드셨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홍준표 시장의 얘기까지 좀 봤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뭔가 이 원외도 다 내 관할입니다라는 얘기를 던지고 얘기만 던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어제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감장돈 원외 한동훈, 당대표가 원내도 총괄, 친윤 독선. 한동훈 대표, 지금 국감 중이죠. 국감장을 하나하나 다 돌았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단히 임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서 경에서 방문하십니다.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상황 악화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세와 만약에 여기 계신 국방위원장님이나 의원장님의 엄마 입장에서 애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한동훈 당 대표께서 우리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위문 및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간단 인사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민주당 그리고 다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국감 기간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당 우리 당 의원님들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직접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한두 군데만 간 게 아니에요. 고루고루 여기저기 뭐 산자위도 가고요. 뭔가 뭐 환노위도 가고 지금 국방위도 가고요. 다 돌았습니다. 다 돌면서 직접 얘기를 경청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같이 봤는데 일단 이 얘기인즉슨 국감을 치르는 원내 일도 내 관할이야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조 부총장님. 이 국감장을 한번 쭉 둡시다라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과거에도 저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찾아보니까 2010년 10월 7일 또 10월 20일 14년 전이네요. 야당이었던 민주당 당대표가 손학규 대표였는데 원외였어요. 그 다음에 4월 보궐선거에서 분당에서 당선돼서 배지를 달았는데 그 전까지는 원외 대표였습니다. 근데 두 차례를 저런 식으로 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돌 때는 그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냐면 박지원 의원이에요. 박지원 의원이 같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냥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쪽에도 있었고 어제는 저희 당 쪽에서 저런 모습이 나타난 건데 네. 참 제가 어제 오후에 이상한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네. 여의도에. 네.
저 한동훈은 정치 초짜고 국회 경험이 없어갖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를 막 휘젓고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또 뭐가 돌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렇게 뭐 당연하고 네. 뭐 그런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요걸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처럼 예전에 14년에 손학규 대표가 원외대표일 때 국감장을 돌았었고 두 번째 돌 땐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같이 돌았는데 한동훈 대표 아직 국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남아있는 국감 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같이 한번 도시죠라고 얘기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건 뭐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럴 땐 언론이 이렇게 쓰죠. 말을 아꼈다. 네, 그렇게 쓰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국회 요 건물 안에서 감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국감장만 가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미묘한 시기에 대구 찾는 한동훈입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대구를 갑니다. 왜 가느냐? 여기 볼까요?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어떤 강연인가 봤더니 지방 분권, 국민 통합 관련한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구를 간다라는 건데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대구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영상 같이 보고 오실까요? 이거 어떻게 많아? 빨리 나와.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바로 여기 대구에 왔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점심에 남문시장의 납작만두집에서 또 그날 밤 3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서 길게 줄을 서신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저는 이런 동료 시민이자 생활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나온 모습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인데 비대위원장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얘기들이 한창 있었을 때 그때 동대구역에서 기차표를 취소하고 해야 될 만큼 사인을 해달라고 막 3시간 동안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소식을 저희가 그 당시에도 아마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후일에 한동훈 대표가 그때 내가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게끔 결심하게 만든 곳이 대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대구를 이 미묘한 시기에 간다라는 거죠. 임세훈 위원님. 한 대표의 대구 여행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대통령이란 것도 비슷한 행보인 거죠. 어떨 땐 이럴 땐 되게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두 분 다 본인들이 힘들거나 뭔가 되게 애매한 시기일 때는 본인들을 가장 응원해 주는 곳에 가서 길을 딱 받는 그 태도는 아마 이 두 분이 약간 형제지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항상 지지율이 가장 낮고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을 때 꼭 굳이 대구나 뭐 포항이나 이렇게 본인들 지지층 많은 곳을 가거든요. 뭐 그게 저는 자기 위안이나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국민들의 민심이나 이런 거 듣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지지도 더 낮은 수도권이나 호남 같은 데 가셔서 문매를 듣고 비판을 듣는 게 저는 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마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돌파하기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또 본인들 팬이 많은 또 대구 가서 길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엊그저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가서 또 홍준표 시장이랑 이렇게 또 식사도 하시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도 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국가 서열 뭐 이제 7위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대통령과 그런 독대에서 뭐 사실상 좀 본인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걸 받고 오다 보니까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이 면도 뭐 이해가 되는 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가 또 일당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이다 보니까요. 네. 아까 저기 쫙 그 국정가서 돌았잖아요. 이른바 순회 공연이라고 하더라고 국회에서는요. 거기서 차라리 야당에 있는 의원들 소수로 5명, 4명에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아니 뭐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식사 정치를 좀 소수로 하시는 건 어떨까? 그게 훨씬 더 돌파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게 도는 것도 도는 건데 소수로 좀 식사 정치도 같이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조언을 또 주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대구 찾은 이유는 오늘 초청 강연을 가긴 하지만은 네. 지금 대구 민심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거에 열화 같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때는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같은 배를 탔을 때예요. 한 팀이었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반목하는 상태 그렇잖아요. 동상이몽 관계. 네. 이러니까 대구 민심이 굉장히 복잡해요.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를 지지하긴 하지만은 윤 대통령이 또 잘못한 것도 많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거는 정말 깨끗하게 딱 정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정치 이슈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다른 심리가 또 하나 있는 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을 등을 돌리냐? 그러면 과거에 유승민, 김무성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척지면서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갔잖아요. 네. 그럼 이 당이 어떻게 추스리를 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구 민심한테 어떻게 보면 보수의 본산에 대구 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칫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대구 민심도 이탈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대구에 가서 힘 받으러 간 거 아니냐,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다, 지금 대구 민심이 만만치 않다, 지금 부글부글하다. 대구가 지금 오히려 뭐 국민의힘에서 호남이나 다른 데를 가는 것처럼 좀 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설명을 오히려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 대표가 대구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